핫쌤입니다. 내가 자꾸만 사부 구성을 익히라 그러죠. 그러면 왜 이 사부 구성을 익혀야 하는지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 2019년 피셈 문제입니다. 기억에 들어갈 진술,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 그러죠. 기억입니다. 그러면 자, 이 기억에 속해 있는 문단 보면 그러나 잡혔습니다. 그래서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. 맞다, 그렇다. 그러나 내 의견은 뭐죠? 이와 같은 생각은 너무 단순한 것이다.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.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의견을 정리 강조하죠. 기억이라고 결론 질 수 있다. 그러면 나의 의견을 찾아가면 됩니다. 너무 단순한 것이다. 그래서 이와 같은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.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. 그래서 답은 1번이죠. 자, 사부구성, 작성, 틀, 맞다, 그렇다. 그러나 내 의견, 생각, 주장을 밝힙니다.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서 나의 의견, 생각, 주장에 대한 근거, 사례 가지고 뒷받침하는 거죠. 이게 두 가지이죠. 그러므로 따라서 하고서 전체를 한 번 더 정리 강조합니다. 자, 예문 있습니다. 자,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다. 맞다, 그렇다. 하지만 모두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. 왜냐하면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. 이유 잡혔죠.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글을 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전문가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틀, 그 틀에 맞춰서 작성하죠. 그래서 대표 선수가 사부구성인데 이 사부구성을 익히면 글을 읽지 않고 글을 보면서 글쓴이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. 자, 사부구성과 포스트의 관계 서로 엇비슷합니다. 사부구성 맞다, 그렇다. 그러나 내 의견, 이게 서론 역할을 합니다. 왜냐하면 때문이다 하고 내 의견을 뒷받침하는 걸 이게 본론 역할을 하죠.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리 강조하는 게 결론 역할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사부 구성을 익혔으면 이 틀에 따라서 문제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. 2011년도 피셈 문제인데 이 계획에 따라서 본론 내용을 구성해 보기로 했다는 거죠. 자, 지워진 곳이 있답니다. 그래서 채워라는 얘기죠. 계열을 보세요. 서론, 주장이죠. 본론, 사례를 보여준답니다. 결론, 주장이죠. 자, 그러면 이 내용을 읽지 않고 사부구성 틀에 맞춰서 접근해 보는 겁니다. 자, 본론은 왜냐하면 때문이다. 이유, 근거, 사례라 그랬죠. 여기서도 사례란 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. 1번 하지만 내 의견이죠. 그래서 아닙니다. 2번 때문이다. 왜냐하면 때문이다. 해당되죠. 그래서 체크해두고 3번 인정해야 한다. 주장이죠. 4번 허용해야 한다. 주장이죠. 두 개 다 주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5번 예컨대 잡혔습니다. 사례죠.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답을 5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. 실제 내용 가지고 해석해 보겠습니다. 첫째, 둘째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얘기죠. 자, 선하다. 감소시킬수록 약하다. 자, 약 두 개가 들어가야 합니다. 선하다, 약하다. 정확하게 일치하죠.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.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긴 내용 그리고 복잡한 내용, 어려운 내용 읽고 해석할 시간이 없죠. 그래서 사부구성 틀로 보자는 겁니다. 자, 이번 문제 역시 피셈 문제인데 지문을 보세요. 자, 어쩌고 저쩌고 이를 잘 보여준다. 두 번째, 하지만 때문이다. 사부구성 틀이죠. 여기서도 때문이다. 잡혔죠. 이어서 주장했다 하지만 잡혔죠. 이처럼 전체 내용이 두 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두 갈식은 아주 딱딱합니다. 자, 어쨌든 두 갈식 형태죠. 사부구성 맞다, 그렇다.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. 자, 여기서 두 갈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. 그래서 어떤 글이든 사부 구성에 해당되는 것 하나라도 있어야만이
글이 완성됩니다. 자, 여기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미치는 영향, 그래서 각각 어느 방향으로 가서 어떤 영향을 미쳤다, 이것을 보여주는 설명인데, 자, 이 내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금융으로부터 정부로 이동했다 그러면 안 되죠. 충돌하죠. 자,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이항대립 구조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2번, 3번, 4번, 5번은 실물 경제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이것을 보여주는데 1번은 역설적이죠. 정부로 돈이 이동했다. 그래서 좀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죠. 그래서 이항대립 구조로도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이 문제 역시 피제 문제인데 기억에 해당되는 사례 모두 고라 그러죠. 기억. 자, 동그라미 치고 위 위치 주변으로 보면 그러나가 잡혔습니다. 그러나 뇌견이죠. 여기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냐면 어종관계를 얘기하고 있죠. 인과관계와 어종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. 그러면 어존을 뜻하는 게 뭘까? 결국은 의력이라는 거죠. 자, 기억, 늘, 리언, 유리창이 깨졌다, 디귿, 시대로 죽었다. 그러면 현재 내가 어존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의 단어는 늘이죠.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기억을 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내가 결국은 의력이라고 자꾸만 잔소리하는 거죠. NCS 문제든 피셈 문제든 수능 문제든 문제 답 찾는 것은 단어 찾기 게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의력을 자꾸만 묻고 있죠.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. 이거 언제 다 읽고 해석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론에서 비롯된 개념, 그 틀을 익혀버리면 문제풀이가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. 지금 봤듯이 틀 가지고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많이 풀 수 있고 정답률 높일 수 있죠. 왜 정답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? 나의 주관, 해석 들어가지 않죠. 틀과 단어 또는 표현으로 답을 정하는 겁니다. 그것이 바로 객관적 접근이죠. 그러면 정답률은 정말 높아집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면접 열차 쉽게 타러 가는 거죠. 화이팅 합시오.